말씀드릴게요. 사회사업과 직장이에요. 사회사업만 잘하고 직장생활 못하는 거 대립관계일까요? 아니면은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걸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사업만 잘 준비하면 직장생활도 저절로 잘할까? 그러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생활과 사회사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유능해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 내가 펼치고 싶은 사회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비중이 높아져요. 그런데 사회사업을 아는데 직장생활을 잘 몰라요. 그러면 자꾸 막혀요. 내 뜻을 가지고 사회사업 실천하고 싶은데 자꾸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직을 원망해요. 예. 근데 내가 조직을 원망하잖아요? 조직 구성원이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쟤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다 느껴요. 여러분들 다 느끼죠? 그냥 친구 만났는데 왠지 기분 나쁜 사람 있죠? 근데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죠? 그러잖아요. 원래 알아요, 사람은. 예. 그래서 조직을 원망하거나.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회사업은 몰라. 이건 뭐예요? 밥벌이 걸림돌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오히려 사회사업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리고 둘 다 못한다. 그러면 빨리 딴 걸 알아보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사회사업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사업을 기본으로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착한 일 하는 사람이고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사자 망가뜨려요. 지역사회 망가뜨려요. 그것의 예시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탈출해야 돼요. 저 입구에 장애물이 있는 게 빨리 탈출하겠어요? 없는 게 빨리 탈출하겠어요?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장애물이 속도를 저해하고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건 치워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빨리 탈출할까? 장애물이 없는 곳, 장애물이 있는 거. 어느 게 더 빨리 탈출할까? 상식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빨리 탈출할 것 같으나 위에는 장애물이 있죠. 하얀색. 이게 똑같은 일인데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적용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현실은 실험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은 온갖 요소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사업 실무 능력이 현실 감각으로 있지 않으면 오히려 당사자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준비 안 하고요. 글로만 배운 사회사업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글로만 한 거를 적용한다? 당사자한테 큰 영향을 잘못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탐스 신발 주는 거, 탐스 신발 아시죠? 신발 사면 한 켤레 더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제3세계에 신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사회사업으로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티셔츠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붉은 악마 아시죠? 전부 다 붉은색 입죠, 그때는. 근데 우리나라가 신기해가지고 월드컵만 끝나면 아무도 안 입어요. 그래서 빨간 옷이 전부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티셔츠의 기적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남는 옷을 제3세계에 옷 못 입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회사업가로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티셔츠를 만약에 모아가지고 제3세계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헌 옷 가공해서 장사하시는 미툼바 아주머니의 생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십만 장이 이 나라로 무료로 전달돼요. 그런데 헌옷 가공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 입장에서는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진짜 악마가, 붉은 악마가 날라와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되니까 아무도 이분한테 헌옷 가공을 유리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돼요? 삶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에는 전부 다 DIY로 다 공구 수리하잖아요. 공구 수리하는데 집에서 안 쓰는 공구를 모아다가 제3세계에 갖다 주자 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대요. 그 DIY 공구가 그 나라에 가버리면 그 나라에 공구 회사들이 전부 다 파산할 것이고, 그러면 공구 회사의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그 공구의 가격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소득층은 실제로는 더 나중에는 공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한 번 도와준 것으로 영구적인 빈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누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회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받아놓은 걸 수리해서 미국에서 재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딜 도왔어요? 제3세계의 공구회사가 적정한 가격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다 도왔어요. 기반을 만드는데. 이게 현실을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적정한 방식으로 기술과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남 도와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이 사회사업가여야 돼요. 우리여야 돼요. 그래서 현실과 괴리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글 남겼거든요. 이 옷 다 가면 그 나라에서 헌옷 가공하는 이런 분들 오히려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을까요? 꼭 저런 놈이 있다. 착한 일 하려고 그랬는데 발목 잡는 놈이 있다. 그런 거 다 따져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달려서 결국 갔어요, 이건.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전문적 지식,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지식, 현실적 지식, 현장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계속해서 현장과 관련해서 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도 지금 마을 만들면 좋아요, 나빠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어떤 마을이 있는데 중소상인이 노력해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벽화나 이런 거 해가지고 예술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네 사람한테 도움 돼요, 안 돼요? 당장은 도움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현실로. 중심지가 있는데요. 거기를 활성화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려요. 마을이 활성화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뭐가 올라가요? 임대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세입자가 여기서 못 살고 탈출해요. 탈출하고 나니까 그 마을이 어떻게 돼요? 그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태원에 있는. 그래서요, 상권이 생겼다가 한번 왁자지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꾸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홍대였다가, 그랬다가 이태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상수동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더 바깥으로 자꾸 밀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단계의 원인의 원인, 인과관계의 후자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마을 만들기로 벽화 그렸던 곳, 이화 벽화 마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벽화 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긴 사람 사는 데예요? 아니면은 구경하는 데예요? 사람 사는 데인데 벽화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집에 막 들어와. 그러니까 여긴 사람 사는 데예요? 아니면은 구경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구경하는 곳이 됐고,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오길 바래요? 오지 않길 바래요? 사람들이. 오지 않길 바래서 뭘 지어버려요? 벽화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현장에서 꼭
뜻있고 이런 생각 있는, 철학 있는 가치관이 명확한 선배님을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있어도요, 동기가 있어도 지식과 뜻이 명확한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철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꼭 좋은 선배님 붙잡고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직장을 잡을 때는요,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월. 그러면 여기 못해요. 이 못해요. 그래서요, 그냥 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 물론 이게 자기의 욕심 때문이고 욕망 때문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나는 우리 집에서 나만 가정이라서 실제로 나는 500만 원 이상 벌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벌어야 되는 현황이라서, 여건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인정하고 여기 부분에서 떠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꼭 제도권에서 일해야지만 사회사업 이루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얼마 받는지는 알아보고 내가 실제로 그걸 수용했고 선택했으면 나중에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놓고 원망하는 게 제일 이상해요, 제가 볼 땐.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서 우리 월급이 이렇게 작아! 막. 근데, 얘 모르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면서, 왜냐하면 다 급여 테이블 공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급여 테이블이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데 가면요, 다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테이블을 보면 직급은 1급은 관장 원장, 이분들은 1급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장 2급, 그다음에 과장 3급, 대리 4급,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사, 평사회복지사 5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5급. 그리고 권재수님 몇 급이에요? 4급이세요? 예. 그럼 여기 있는 분. 오, 높으네요, 생각보다. 예. 예. 4급.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그래서 5급에 1호봉이다 만약에 그러면 200. 아니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00 얼마 받는 거고요. 할만해요? 못하겠어요? 이걸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현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못하겠다 그래 놓고 들어온 다음에 징징대지 말고, 예. 애초부터 그냥 못하겠다고 하면, 대신에 요거는 기본급이고요. 기본급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수당들이 있어요. 각종 수당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요걸 종합사회복지관의 전한나 선생님이라는 1000권 독서법 쓰신 사회복지사 저자가 있어요. 요 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서울시 급여 테이블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5급 1호봉. 그러면은, 기본급에다가 수당 이렇게 하면은 세금 떼기 전에, 3천만 원. 예. 받을 수 있다. 대리 사회복지사 4급 4호봉이면은 3,400만 원 정도 받더라. 라고 이렇게 예시로 몇 개를 해놨어요. 이런 걸 보시고 그냥, 추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이상으로만 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 월급으로 아까 호봉표를 해가지고 봤더니 나는 이 월급으로도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일 하는 것으로 나는 좀 더 가치관을 삼고 싶다 라고 하면 원망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직장에 갔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서 내가 여기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 개인한테도 손해고 그 업무 하는 데서도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셔도 되고요. 돈만 바라는 건 아니지만 돈도 고려해야 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동료 비난하지 마시고,
전 급여 테이블이 너무 적어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그래서 저는 삼성사회공헌에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 비난하지 마세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통 서울 시민의 평균 월급치가 나오잖아요. 적지 않아요. 예.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뼈 부러지도록 뼈 삭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수급자 된대더라. 이거 다 옛날 얘기예요. 예. 예.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했는데 수급자 된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차가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차 갖고 몰고 차 몰고 다니고 막 소나타 몰고 다니는데 거의 그럴 리 없고요. 가끔 가다가 소규모 시설에 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소규모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테이블이 낮아요. 보건복지부 지침을 지키지 않아요. 지자체가.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이 되고 적은 금액에 두 분이 결혼했는데 예를 들면 자녀가 4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사회사업 직장으로 일하려면 사회복지기관은 민 같아요? 관 같아요? 예. 보통 민은 창의적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관은 획일적으로 일하죠. 그래서 공무원에 들어가면 뜻을 세워서 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선배님한테 여쭤보세요. 예. 그러면요, 뜻 세워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 일해요? 아니면은 지자체 정치인의 뜻에 따라서 매뉴얼을 해석해요? 원래 그래요. 예. 명분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규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하기 어렵고 내 뜻과 위반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획일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성 스펙트럼이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민에서는 좀 더 창의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는 획일성을 강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규율이 중요하고, 민에서는 자율이 중요하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민이라고 다 이거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기관은 대부분 어디군이냐? 중간쯤에 있어요. 예. 반민, 반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도 규정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것도 하래요. 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기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가 사회복지 정책을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회복지 정책론은 배우셨죠?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고 배우실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 안에는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예.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이렇게죠.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에요. 사회서비스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안에 뭐가 있어요? 보건, 의료, 환경, 교육, 문화, 주거 그리고 복지가 있어요. 여기. 옛날에 이렇게 배우셨어요. 사회복지 정책,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배우셨었어요. 이거 옛날 거예요. 지금은 다 사회서비스로 바뀌었고 보건, 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 중에 복지고 복지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담, 재활, 돌봄, 그리고 사회복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공무원은 어디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렇다고 이걸 안 다뤄요? 다뤄요? 다루기도 해요. 사회서비스도.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범위가 달라져요.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관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일한다. 특히 서울에서 찻동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불러요, 지금. 그러면은 공공부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마을 복지 생태계 돌봄센터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협업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사회보장을 이루어드리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간에서는 공공부조 쪽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안에 이 복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관한테 의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직접 판단할 권한도 없고 그 개념도 잘 깊게 몰라요. 근데 업무가 달라요. 그리고 공공에 가면은 공무원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지 사회복지사라는 정체성은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확실히 관이죠. 관이니까 아까 말했던 규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획일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주민센터를 만드느라고 현장에서 3년차 이상 민간 경력이 있던 사회복지사들을 뽑아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으로 뽑았었어요. 서울이. 그래서 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자율성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서 자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실무와 관련해서 준비하실 때는 그 개인만 돕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역사회랑 상관하는 개념들을 많이 배우셔야 될까요? 지역사회랑 상관하는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개별화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지역을 개별화해서 지역사회별로 다양하게 실천하는 쪽으로 이게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실 수 있냐 하면 요런 데 그냥 보시면 알아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하면은 요 단어에서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구 단위별로 국가 정책 단위별로 정책이 이루어지던 것이 무슨 단위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읍면동으로.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지역사회 중심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게다가 시설 수용과 지역사회의 다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운동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요? 탈시설. 시설에서 탈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지역사회로.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은 지역사회에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시설인 거죠. 그러면은 뭘 하는 거예요? 시설화를 탈하자.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누구 삶처럼?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의 보통 삶처럼 가자. 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모두 다 지역사회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커뮤니티 케어 기본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다 발표한 상태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인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어서 보건복지부가 이름을 뭘로 바꿨던 거예요? 발표를 커뮤니티 케어 하면 왠지 뭔가 있어. 이게 우리나라 문제긴 한데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슈가 많고 그래야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발표한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법 개정에서 법령 이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복지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개념으로 국가복지정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 관련해가지고 실천하러 갈 때에도 개인만 돕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 정책의 흐름은 지역사회랑 상관하면서 일하는 곳이니까 실습처를 구하거나 현장을 구할 때에도 어떤 걸 보면서 해야 되느냐면 이 활동이 지역사회랑 상관이 있는 활동인가 아니면 무관한 건물 내부에서만 하는 활동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돌봄 한다고 하죠. 예. 게다가 서울시는 뭐 한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찻동이 만드는 무슨 복지 생태계를 만든대요? 마을 복지 생태계. 그래서 마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무슨 키워드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예요. 예. 게다가
복지관들을 어떻게 일한대요? 마을지향복지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마을지향복지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프로젝트로 복지관들이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어요. 방화시민복지관도 마을지향복지관으로 지원받아서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복지관도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지향으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중에서도 마을지향으로 일하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민간복지기관도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잡은 거예요. 서울시도 마을지향으로, 즉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기관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 봐요. 사회서비스원. 지금은 민간에 있는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민 반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사회서비스원을 국가가 지자체한테 해서 지자체가 설립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을. 거기서 위탁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성을 갖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서울, 대구, 경기, 경남서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앞으로 지자체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별로 다양성을 많이 갖는 방식으로 갈 거고 지역별로 다른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고 지역에 얼마나 밀착해서 그 지역사회에 맞게 사업 실천들을 하고 지역사회를 돕고 당사자를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절대 약화될 리 없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현실에 맞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반관, 반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에 들어가면 지역사회 요구에만 반응하면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복지 대학생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하고 사회사업 실천하려고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습했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직장생활 하고 나니까 지역 주민과 클라이언트의 요구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고려해야 돼요? 딴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니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 잘 배워놓고 현장에 와가지고 무슨 자꾸 마음을 느끼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제약을 받는 거예요. 제약을 받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취업한 거예요. 모르고 왔으니까 원망하죠. 알고 왔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걸 대비를 하겠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관장님이 복지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죠. 그러면 누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기관장님을. 기관장님이 잘 파악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관장님의 요구가 일치되어지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법인도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사업 배울 때는 저학년 때는 아까 사회사업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사회사업만 공부하면 되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즉 몇 차 함수 푸는 거였어요. 그때는 1차 함수. 근데 현장에 나오면 몇 차 함수 풀어야 돼요? 4차 함수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뜻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면 자꾸 답답하다는 얘기 하시고 근데 저는 이 4차 함수 부분은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바뀔 거예요. 이 유지될 거예요. 자, 유지될 거면 이거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잖아요. 상수면은 갑자기 생긴 거면 내가 대처할 수 없었죠. 그럼 내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상수인데 내가 대비를 안 했어.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대비하셔야 돼요. 다차원 방정식 하시는 거예요. 사회사업가는요,
당사자, 클라이언트의 요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요구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장님, 법인의 요구, 정부와 이것의 요구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오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 안내 있잖아요. 아까 그걸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의 요구를 기관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읽고 알아야 그래야지 그쪽에서 뭔가 요구할 때 이것이 지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사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부터 읽을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긴 해요. 예. 특히 1, 2학년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사회사업만 열심히 해도 바빠 죽겠어요. 대신에 4학년쯤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선배님이랑 이야기해보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아까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은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얘는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가야 돼요? 좋은 조직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 꼭 좋은 조직 찾으세요. 제발. 제발. 아무데나 가지 말고 제발. 아무데나 간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뭐 사회복지가 다 이럽니까?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계속. 그러지 말고요.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조직 찾아서 가세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냐면 동기가 이미 있잖아요. 동기가 있고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조직 가야 돼요. 좋은 조직 가려면요, 이러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물론 청년 시기에 뭐 결기 이런 거 있는 거 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만하지 마세요.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관장님이 개차반이어도 내가 그거 이겨내면서 뭐 해가지고 이겨낼 거야. 막 이러리라. 결긴 좋아요. 결긴 좋은데 전략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해요. 그런데 아직 조직을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못 이기면서 예. 어디 남의 엄마 아빠를 이기려고 그래요.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요 직장 조직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잘 골라서 가야 되고요. 좋은 조직에 가면 사회사업을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사회사업을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조직이 나쁜 조직에 가잖아요. 배운 것만큼도 못 풀쳐요. 그러면 답답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조직, 나쁜 조직 쭉 골라서 갔으면 좋겠고요. 이거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나, 어디 아무 데나 가는 거, 이거 스스로 하대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을 하대하는 사람한테 타인이 존중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가는 건 좋은 데를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좋은 데를 어떻게 고르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나쁜 조직은 최소한 걸러내세요. 나쁜 조직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발간 도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여기가 과연 의미 있게 일하는지 아니면은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게시물이 올라오는 곳인지를 확인하세요. 예.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업 보고 같은 것들이 있고 사업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홈페이지에 글은 누가 쓸까요? 실무자, 담당자가 쓰거든요. 담당자가 열의가 있으면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의미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풀어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해치우는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사처럼 무미건조하게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현실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서 일하게 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이야기 쓰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 같은 데 검색해보면 월평빌라 이야기, 이든아이빌 이야기, 이거 아동 양육시설이에요. 이든아이빌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요. 최소한 여기 직원들 이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은
하여튼 써보려고 하는 기관이에요? 안 써보려고 하는 기관이에요? 써보려고 하는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또 아동 양육시설 자립지원 사회복지사들 이야기 그래 또 있어요. 현장에서 아동 양육시설에 가면 자립지원 전담요원이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대충 알아요. 이 직원이 의미를 담아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과업이라서 쓰는 건지. 예.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글 쓸 때는 의무로 써요? 쓰고 싶어서 써요? 쓰고 싶어서 쓰죠? 근데 리포트 낼 땐 쓰고 싶어서 써요? 의무로 써요? 의무로 써죠? 그래서 구분돼요? 안 돼요? 돼요. 어느 정도 된다고요.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요거를 가볼게요. 예를 들면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예요. 우리 동네 인사여행 첫 회의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사진 회의를 진행하는데 2명 모집했습니다.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호와 태영은 먼저 도착하여 책을 읽고 있어서 책을 좋아한다는 지호와 태영이 우리 읽고 묵상하는 활동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었습니다. 뭐뭐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에 사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과 관련된 책을 찾고 읽었습니다. 라고 의도가 담겨 있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기관은 써야 돼서 게시물을 쓴 걸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래도 의미 있게 담으려고 했던 곳일까요? 담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첫 번째 이런 글 찾아보는 거예요. 방화 11종합사회복지관도 그리고 월평빌라에서 공식 운영하는 카페예요.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 하은 일상 19-13 거창에서 첫 미용실을 방문. 하은이 머리 아플 때가 되었다. 그동안은 어머니가 직접 다듬었는데 며칠 더 있어야 부모님이 거창에 온다고 해서 이번에는 미용실에 가겠다고 했다. 결정하지 못했다. 망설였다. 하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뭐가 들어오지 않았고 뭐 있고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1층에 있는 곳만 가야 하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래야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계속 고뇌하고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 곳에서는 의미 있게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또 다른 기관들도 볼까요? 여기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뭐뭐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관장님한테 보여주고 싶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본인이 기록으로 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누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뭘 만났고 예. 이렇게 쓰고 게다가 이번에 이런 거 하고 나서 이렇게 학생이 무슨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니까 여기에다가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장님이. 근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리고 있는 기관은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나쁜 곳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둘레사람 모임입니다. 추운 겨울날 바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바탕 웃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다녀왔습니다. 들려줬습니다. 그거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과 인정이 쌓여갑니다. 라고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곳. 가양 5종합사회복지관. 우리는 마을의 희망과 변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주민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했던 것들. 근데 거기다가 줄까지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양 오복지관의 사명은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쓰는 곳 이상한 곳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신입사회복지사들의 실천 다짐편. 중심으로 진경 씨와 함께 그리고 진경 씨의 자주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최대한 담고자 했었어요. 원래는 500만 원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글을 좀 잘 썼나 봐요. 그래서 7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3만 원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 자금과 월세 감면액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진경 씨의 목표에 좀 한 걸음 더 다가가
갈 수 있었습니다. 진경 씨는 이제 제가 뭐 어떤 걸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제 제게는 첫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진경 씨랑 서로 감사할 수 있음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진경 씨에게 길에서 만나면 팔짱 끼면서 민정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해준 진경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 카톡 와서 오타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뭐 많이 춥지요, 선생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연락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감사하고 첫 만남 때 이제 제가 입사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박주희 팀장님이랑 같이 처음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밑에 써져 있는 그 슈퍼비전을 읽을 때가 엄청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슈퍼비전 읽으면서 사회사업을 함에 있어서 엄청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생각을 하거든요. 진경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거둘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만큼만 거둘 수 있도록 잘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약점보다는 강점을 볼 줄 아는 사회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말에 신입 직원분들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거 촬영한 거예요. 근데 요 한 분만 봐도요, 이 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직원의 문제를 그렇게 막 파헤쳐가지고 고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하는지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보면. 그리고 가보면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아닌 것도 있겠죠. 네. 이런 데 가지 마요. 홈페이지 자체는 어때요? 홈페이지 자체는 멋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하고, 이렇게.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이런 거는, 꾸며낼 수 있는 거예요? 못 꾸며내는 거예요? 꾸며낼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를 보라고요. 꾸미지 말고, 꾸미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뭘 했는지 그냥 나와요. 뭘 해주셨습니다. 진행되었습니다. 뛰도록 하겠습니다. 끝. 예. 이 실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회사업적인 기록.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컨텐츠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도 1차 자료고 근데 모든 기사가 크로스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도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정보 공개해 주는 곳이에요. 서울시가 생산했었던 모든 공문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 주는 거예요. 공문에 대해서 내용은 정보 공개 청구 대상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돼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제목만이라도 공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치면은 그동안 서울시 에 대해서 제공했었던 공문들과 관련된 제목들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 민간위탁 수탁제 모집 제공고, 지금 위탁법인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공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제공고 하고 있을까? 라고 했더니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특별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이게 뭐예요? 예. 특별지도감독 받았는데 문제되는 사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법인이 지금 위탁돼가지고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쵸?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홈페이지만 보면 그럴 때 보이죠? 하지만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마세요. 물론 이건 있어요. 저는 제일 그지 같은 복지기관을 바꾸는 게 제 사명입니다. 뭐 이러면 괜찮아요. 그럼 가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면 괜찮은데 저는 사회사업 잘하고 싶은 것이 사명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그러면 이런 데는 피해야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19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위탁법인 바뀌고 나면 그 기관에서 배울 것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게 준비 잘했다 하더라도 이런 법인에 가기 시작하면은 1년 동안 아마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계속 이것저것 막 변동되고 하면서 실천 능력이 높아지거나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내가 지금 바쁘게는 일하고 열심히는 일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사회사업 잘하는 사람 한 명 길러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조직에 가가지고 엉뚱한 데 에너지 쓰느라고 사회복지계 전반으로는 동기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사회사업 전반의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요거 하나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냐면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꼭 가보세요. 채용 공고란에 갔더니 채용 공고가 계속 일어나.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규 직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규 TO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거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는데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맞지 않아서 재공고한다? 괜찮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사례관리 팀원 뽑았는데 3개월 후에 또 사례관리 팀원 뽑더라. 또 3개월 후에 또 뽑더라. 이건 뭐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입 직원이요. 맨 처음 출근할 때 무슨 마음으로 출근할까요? 열심히 해버리라, 뭐, 획을 그어버리라, 막 그러면서, 여기 뼈를 묻고 내가 그래도 뭐 이겨내리라, 막 그러면서 출근하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그만둬.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조직과 안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 개수가 많아진다, 다수다. 그러면 이거는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맞는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예, 아까 여기에요. 공지사항 알림장, 채용 공고, 그리고 채용 결과, 예, 뒤쪽으로 채용 결과, 예, 다 2019년이에요 지금. 2019년 1월이라고요. 올해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고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하대하는 곳이 당사자를 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당사자를 존대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 문화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뭘 봐요? 여러분들 근데 펜션 같은 거 구할 때, 놀러 갈 때, 홈페이지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방명록 가가지고 욕 써있나 보고,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복지기관도 당연히 이런 거 따져서 가야지, 복지기관이라고 천사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모인 천사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은 여기도 직장인 거예요? 직장인 거예요. 직장의 기본 속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라면 좋은 직장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 데나 간 다음에 잘해보려고 하겠어요? 좋은 직장에. 예. 그러면 복지기관도 달라요? 편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크로스 체크하는 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원들이 의미 있게 일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두 번째 크로스 체크할 거 그 기관에서는 과연 직원들을 하대하는지 안 하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채용 공고로 들어가서 꼭 확인하기. 그런데 세 번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거기서 해당 기관에 일해본 사람.
한 사람을 아는 사람. 또는 인근에서 일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전부 다 선배죠. 예. 이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실을? 검색해서 알겠어요? 아니면은 들려왔겠어요?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이 품어지겠어요? 안 품어지겠어요? 한이 품어지죠. 여러분의 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해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들은 사람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안 솟아요? 솟아요. 그 누구한테 얘기해요? 또 친구 아는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저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복지계 전체의 문제를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네트워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계속 들어봤어요, 혹시? 복지계 좁다. 네, 복지계 좁다는 얘기 계속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지계가 좁으니까 함부로 대항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지계가 좁기 때문에 나쁜 기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일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인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다고요. 그래서 꼭 누구를 잡아야 된다고요? 선배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선배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같은 거 보고 난 다음에 주민을 위한, 어머, 여기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러면서 넣고. 이런 데인 줄 몰랐어. 막 그러면서 나온 다음에 딴 데 또 가요. 그때도 조사하고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상한 데 만났어.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지계가 다 이래. 라고 싸잡아 비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지계를 떠나요. 그런데 생각보다요, 놀라운 일은요, 거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계만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모든 직장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수준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되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님 세바시 강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의료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행정관 사무관한테 얘기했대요. 이 부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사무관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명령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 그런 거라고, 지금. 그래서 쉽지 않다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요. 특정한 부분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서 특성이 한 부분에서 그냥 증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무조건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옛날보다 현저히 발전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더 발전해야 돼요. 더 발전해야 되는 그 현황은 특정 분야로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복지계만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우리 기관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가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때 가장 크로스 체크해서 믿을 만한 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는 분을 잡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랑 놀아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놀아요. 그래서요, 뜻있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뜻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욕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혼자 술 먹고 욕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술 먹고 욕하는 사람 옆에는 술 먹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생 선생님을 잡으면 옆에 누가 있어요? 뜻있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도 지금 누가 모인 거예요? 뜻있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 왔죠. 술 먹고 욕하는 사람은 여기 와요? 아니면 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술 먹으러 와요? 당연하겠죠, 그거야. 그래서요, 한 사람의 선배님을 잡는다는 거는 그 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뜻있고 제대로 한다는 네트워크를 갖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을 꼭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회사업 잘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의 능력 때문이기만 하겠어요? 아니면은 조직이 좋기 때문이겠어요? 네, 조직이 좋은 곳이에요. 방화11복지관이요.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그 평균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한국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으나 하지만 좋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어볼 선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준비해야 돼요. 물어볼 선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찾으세요. 지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선배 꼭 찾으세요. 결론은 뭐냐면요. 근데 뜻있는 기관에 날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는 뜻있는 기관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뜻있는 기관은 굳이 날 뽑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뜻있는 기관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좋은 기관만큼 나도 좋은 사회사업가로 준비해야 비로소 거기가 날 뽑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자고요? 좋은 선배 잡자고요. 그리고 뭘 하자고요? 실무를 경험하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그걸 기록하자고요. 근데 한글 파일에만 기록하면요, 공유가 안 돼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기관이. 검색할 때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데를 옮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내자고요. 그래서 면접은, 취업은 기관이 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학생을 보내면 스스로 하대하면 뜻있는 기관이 나를 존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요, 나도 좋은 사회사학과를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김종원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김종원 선생님이라고 사회복지 홍보, 사회사업 홍보라고 치면 나오는 분 있어요. 그분 어떻게 취업했냐면요, 그분 블로그에 계속 활동했어요. 사회복지 홍보라는 영역으로 계속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다니면서 계속 홈페이지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종원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지금 홍보 담당자 뽑는데 혹시 우리 기관에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때 김종원 선생님이 뭐 하고 있었냐면 단기 사회사업 이 합동연수 하시는 한덕현 선생님이랑 같이 복지 순례 다니고 있었어요. 전국. 그래서 한 달 넘게 다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종원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저 지금 복지 순례 가느라고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뽑으시죠? 라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복지관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생님, 복지 순례 언제 끝납니까? 예, 한 달 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자리 비워놓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기관에 지원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원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입사했거든요. 입사하고 나니까 그 기관에서는 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김종원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살아있는 증거의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요. 지원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스카우트 한 거예요? 예, 맨 처음 기관이. 예.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회복지 기관에 모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배출되어지는 수보다 기관의 수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치킨집 하면 다 잘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잘하는 치킨집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성공하는 치킨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모두 다 뜻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했고 뜻있게 하려는 학생들을 찾는 기관도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하면은 내 한 몸은 가서 뜻있게 실천해 볼 만한 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